사실은 그 아까 그 이 산업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증강현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이 온라인 교육하면서 이제 접촉이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도 이게 통하는 게 없고 그러는데 사실 이 앞에 선생님이 증강현실로 나타나서 이게 케어해주고 뭐 이런 시대도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꿈꾸지 않았던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규제나 뭐 이런 거 다 빨리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네. 그 모이지 못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컨퍼런스를 모여서 못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컨퍼런스를 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센 전체적으로 독감을 경험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였어야 했을까라는 거. 모여서 꼭 일을 해야 되는가? 네. 재택근무는 불가능한가? 네. 출퇴근 시간 아낄 수 있지 않은가? 등등등등에 네. 대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속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재택근무는 그 전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도저히 이런- 일이 안 되시나요? 혹시? 아니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성찰해 보게 되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명상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 요가를 계속해서 명상이랑 친하긴 한데 네. 진짜 혼자 있는다는 예. 게 쉽지 않은 기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그 경제적으로 타격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순간인 것 같고 네. 이때 발생한 어떤 데이터들도 많을 거예요. 음.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 데이터들 분석해야죠. 네. 분석해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회적 명상이라는 키워드도 인상 깊으네요. 네. 본의 사회적 아닌 명상. 네. 자발적인 명상이 저도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이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파편화를 딱 두고 여기 이제 코로나는 원래 딱 와서 사실 분리를 야기시켰잖아요. 단절돼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뒤늦게 우리 사회 현상이나 저의 마음을 딱 보면 파편화가 그럼 답이냐 그건 아니고 그 우리가 좀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연결되고 싶고 아까 이제 온라인 주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이 코로나 한참 이렇게 되게 그 고정점에 있었을 때 되게 불행했잖아요.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연결이 차단되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막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명상 이런 것들이 그 시즌이 요때 제대로 그 어떤 명상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또 이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혹시 사회적 명상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셨을 텐데 그 명상을 통해 나온 통찰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또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네. 저는 이 사태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대처를 했잖아요. 예. 그거랑 한글하고 연결점을 찾았어요. 이 통찰을 통해서.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예, 한글이요. 그 우리나라 언어가 그 어떤 논리적인 것을 설명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그 외국인들의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은 것도 뭐 거무스럽다, 뭐 굉장히 형용사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감정을 금세 공유를 하고 공감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한글이라는 언어가. 그런데 이 위기를 대처할 때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그 이런 사태를 공감을 하고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게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한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개미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많은 개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면은 페로몬이라는 그 호르몬을 가지고 소통을 하거든요. 이 개미가 어떤 먹이를
찾고 어떤 길을 갈 때 페로몬을 뿌린대요. 그러면 그 페로몬을 향을 따라서 그 다음 개미들이 줄지어 이동을 하는데 반대로 이 개미들이 죽으면은 제가 지금 이름은 올레산이라는 이런 거를 뿌린대요. 그러면은 위기다. 그 다음에 이 개미가 죽었다. 이런 거 갖고 개미를 갖다 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에다 뿌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살아있는 개미도 갖다 버리고 시체 있는 데서 갖다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굉장히 많은 집단에서 이 동물들은 이런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순식간에 집단이 동시에 그러니까 지각이라든가 시각을 넘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집단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언어적인 것들이 공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지금은 계속 매일매일 통계로 숫자로만 나오지만 그렇죠. 사실 그 매일매일 사망자 그 이름도 나오고 그 사람의 얼굴도 지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 한글과 이 한글의 그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통찰을 또 해봤습니다. 사회적 명상식이 한글의 어떤 가치를 재발견하셨다. 대단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마스크 참 받아들이기 사실은 쉽지 않은 문화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서 남을 배려해서 마스크 받아들이는 거 보면 그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마스크 사실 그러지 못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그 독감 환자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좀 조심하잖아요. 다들 너무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하고 손 씻으니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감기로 인해서 진료받는 환자의 수가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그 나이론 교통사고 환자도 많이 줄어서 보험사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화장실에서 손 씻는 거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확실히 손 씻는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예전에 그냥 뭐 안 씻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요즘 개인 위생에 다들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상당히 확실히 그 괜찮다. 연구자라서 그 화장실 관찰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못할 텐데. 저 다 봅니다. 누가 손 씻고 나가는지 안 씻고 나가는지. 연구자의 정신이 살아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의 이제 1시간 거의 다 가까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 우리 일상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의 변화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 그 명상 시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에 대한 우리의 통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그 정리하면서 얘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 지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뭐 사회적 명상을 성찰을 얻으신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다양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한 분씩 이렇게 꼭 한마디는 하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순서대로 아까 인사 이렇게 했으니까요. 아니 그런 순서는 뭐 좋네요. 제가 인사를 마지막에 했으니까 클로징 멘트는 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센터 그 한번 40분짜리 동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해서 2배속으로 20분 동안 열심히 정주행하고 왔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 막상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지? 번호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콜센터 1339 저도 이번에 검색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1339 항상 전화하시고 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 그 사실에 입각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각자 연구 분야에서 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인류가 닥칠 위기 이런 것들을 먼저 통찰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런 결과가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자기 그 어떤 준비해 오셨나요? 예, 그뭐 준비된 멘트 같습니다. 예. 대표 멘트로 하고 마치시죠. 와, 죄송합니다. 네. 아유,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뭐 그냥 뭐 저는 개인 얘기를 좀 하면은 요즘 저희 집에서 거의 밖에 안 나가요. 네. 밖에 안 나가. 예전에는 주말마다 이제 밖에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되게 답답해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애하고 놀아줄 때도 밖에 나가서 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거의 집에서 있어서 애하고 이제 집에서 뭐 하고 놀까를 계속 연구를 하게 돼요. 계속 애하고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점점 도 같은 것 같아. 집에서 놀아주는 걸. 예전에는 집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아니, 누워서 비결 좀 알려주세요. 뭐 그런 게 인간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간 에버 태우고 나서 롤러코스터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 내가 같이 애를 태운 다음에 예. 그렇게 놀아주세요? 가상 철면이래 이런 거 진짜 하는 거야. 체험으로. VR 하는 진짜 거지. 체험. VR VR. 그런 거 하는 것도 예. 있고 뭐 그렇게 뭐 나름 근데 처음에 답답했는데 좀 예. 집에서 오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의 어떤 사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냥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고 위기이긴 한데 이걸 잘 극복하면 저희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빨리 극복해서 뭐 하면 또 어떤 이걸 좀 어떤 다른 또 기회로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아니 마지막 네. 사실 마지막 멘트는 네. 난 좋은 아빠다. 네. 라는 이미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잘못하신 게 있으신가? 아, 하여튼 좋은 아빠 이미지로. 마지막에 이런 공격을. 우리 아들도 이거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네, 우리 최 박사님. 네, 그 사회적 명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지금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데 안타까움들이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너무 빠르게 많이 달려왔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다 같이 맞닿아 있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께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좀 합리적이고 정말 존재론적 의미를 발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계나 어떤 단순한 기술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학자로서의 어떤 고민들을 좀 계속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최 박사님 멘트야말로 이거 준비된 멘트. 아니, 이건 얘기를 준비 처음에 없이면- 마무리를 너무 이렇게 네, 멋있었습니다. 거시적으로 하셔가지고 멋있는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부담되시죠? 네, 마지막에 진짜 클로징 클로징 멘트. 기대됩니다. 먼저 하는 게 좋네요. 클로징 멘트는 먼저 하고 인사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저희가 아직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인 거고 마지막까지 모두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AI 연구자들이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에서 과연 저희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기획하고 계획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리함 그런 것도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이슈긴 하지만 이런 건강과 위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어떤 척도로 넣고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신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의 방향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멘트 중에 마무리 멘트가 오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주제로 잡담을 한번 펼쳐봤는데 사실 이게 뭐 전문가적 식견을 막 그 통찰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집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고 한번 끝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코로나 극복하면 함께 극복하자 뭐 이렇게 함께 하자 그렇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함께 하자.
코로나를 함께하자는 아니죠. 아니 코로나 극복을 함께하자 그렇죠. 코로나 극복하면 함께하자. 건배사예요? 네, 건배사. 뭐 건배사로. 우리 저기 클로징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예. 세해지면 안 되는데. 네. 편집 여기서 이제 하실 테니까 제가 코로나 극복하면 함께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극복 함께하자. 박수. 와. 고생하셨습니다.